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이 굿뉴잇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어. 한 주 동안 또 잘 지냈어? 금요일마다 사연 기다려주는 고마운 친구들 정말 많아서 선생님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 친구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오늘도 열심히 한번 사연 읽어볼게. 먼저 첫 번째 친구가 안땡마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사연을 2번 남겼어.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사연을 2번씩 남기는 친구들이 부쩍 늘어난 거야. 이제 자신의 사연이 안 나오니까 또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모든 사연을 다 해줄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어느 한 사연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서 그러는 거라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2번씩 신청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이 또 한 번만 신청하는 친구들이 더 밀리게 되니까 이제 2번 신청은 안 돼. 하나만 선택해서 해줘. 이 친구가 이제 3월 2일에 이번엔 선생님께서 하신 이벤트를 삼아서, 이벤트 아니고 저처럼 이런 고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저는 학업 고민 외에도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며칠 전 저를 좋아하는 남자아이에게 고백을 받았는데 저도 그 애를 좋아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면 공부에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성적도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주변 어른들께서도 남자친구를 사귀면 성적이 떨어진다, 돈을 많이 쓴다, 좋을 게 없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를 사귀면 스트레스도 떨어지고 오히려 자극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래를 위해 거절하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성교제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제 또래 친구들이 이런 이성교제에 대해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올려요. 유쌤께서 올릴 영상에 제 고민이 올라와서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들은 어떻게 해결했을지에 대한 조그만 궁금증과 소망을 담아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심하던데 선생님 연구소가 서울 목동에 있으니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몰라. 요즘 목동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선생님이 걱정해.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은 이성 고민에 대해서, 이성교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정말 많을 거야. 근데 굿뉴잇을 벌써 이제 15회차 가까이 오는 동안 한 명도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을 앞서서는 올리질 않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여기엔 별로 관심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드디어 올라왔어.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성교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거야. 요즘에는 조금 빨라서 뭐 초등학교 때도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귄다고 하고, 뭐 100일도 챙기고, 뭐 50일까지 가기도 힘들다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 물론 어떤 일이든 장점과 단점이 다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 물론 부모님께서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 삶의 활력도 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남자친구를 사귀면 좋아하는 마음이 클 테니까. 혹시 아니? 로미오와 줄리엣의 나이가 12살이었던 거?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나이라고 나는 생각은 해.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이성교제 부분에서 이제 왜 어떤 뭐 찬성이나 반대나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와 계속 좋아하니까 연락하고 싶고 보고 싶어 하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계속 톡을 주고받게 되고 얼굴을 보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그만큼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것 같거든.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지금은 이렇게 남사친 정도로 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고, 나중에 진짜 원하는 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해서 그때 돼서 이렇게 선택해서 사귀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아직은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막 이렇게 선택해서 내 남자, 내 여자 이렇게 아직 서로를 잘 모르잖아. 지켜보고 있다가 얘 진짜 괜찮은 애 맞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그때도 얘가 괜찮네 이러면
내 남자로 만들어. 그래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선생님은 지금도 초등학교 단톡방이 있어. 걔네들이 지금 단톡방에 40명이 들어있다? 근데 걔네들이 지금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잖아. 성인이 되어서 실제로 그 안에서 커플이 셋이 나왔어. 그래서 셋이 다 결혼을 한 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지금 너무 이제 부모님의 걱정을 끼쳐가면서까지 시간을 할애하고 뺏기고 이런 게 약간 걱정이 되는 마음도 나는 조금 있거든. 그래서 꼭 사귄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 정말 좋은 우정, 찐 우정을 나누자 뭐 이런 의미처럼 가까이 편한 친구로 만들어두면 더 관계가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싶거든. 왜 사귀다가는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안 보게 되거든. 여러분들 사귀었다가 헤어진 애가 이렇게 남사친 이거 쉽지 않아.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좀 그냥 우정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좀 지켜봐봐.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나쁜 점도 있으니까 잘 선택하길 바랄게. 자, 두 번째 사연은 장땡휘 친구가 있어. 저번에도 쌤한테 고민 상담했었는데 요즘 고민이 많아요. 벌써 중3이 돼서 이런저런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개학도 연기되고 하니까 계속 걱정만 쌓이네요.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선배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실전이다. 올라가기 전에 너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저한테 맞는 공부법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 성적이 그만큼 나오지도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가서는 잘할 수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시험 보기 전에 다른 애들에 비해 긴장을 많이 해서 시험을 다 보고 가채점을 해보면 아는 문제도 막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분명 시험 볼 때는 문제에서 옳은 걸 고르라고 한 것 같은데 시험 끝나고 보면 옳지 않는 걸 고르라고 한 거였고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시험 볼 때 검토를 해도 문제를 잘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저 진짜 어떡하죠? 진짜 고민이에요. 이러고 올렸어. 내가 이 친구 잘 알아. 장땡휘 친구. 내가 선생님이 이 친구 이름도 잘 알고 선생님한테 글도 많이 올리고 그래서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이 친구의 일단 선생님이 이제 이 친구가 오래전부터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하고 해서 아는데 올바른 공부법을 일단 찾는 게 가장 급할 것 같아. 이제 중3이잖아. 중3이 절반이 지났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효율적인 나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법을 선택해야 돼. 근데 우리 서희가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아직 찾질 못한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강의가 뭔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 팩폭 한번 해줄까? 실수도 실력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실전처럼 해야 돼. 실제로 시험 본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내가 검토하는 것까지 제대로 풀고 진짜 시험 보는 것 같은 실전 연습을 평소에도 잘 해두어야 실전에 가서 실수하지 않아. 안타깝지만 수능은 딱 한 번 봐. 그 수능 한 번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한 걸 다 평가받는단 말이야. 그런데 실전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 실전에 강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선생님이 꼭 얘기해보고 싶어. 우리 땡휘 친구 힘내고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빨리 찾길 바랄게. 자, 그 다음 친구는 이제 유땡서 친구가 있어. 선생님, 둘째 남동생이 저한테 자꾸 까부는데 부모님이 자꾸 참으라고 해서 화가 나요. 이 남동생이 까불어. 누가 그랬어? 혼내주긴 내가 데리고 와. 여기 앉혀봐봐. 누나한테 왜 까불어? 이렇게 혼내주고 싶지만 일단은 부모님이 참으라는 건 남동생이 어려서인가 봐.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또 남동생이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나이가 좀 먹으면 안 그러기도 할 것 같아. 선생님도 11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다고 했잖아. 걔랑 실제로 싸운 적도 있어. 어렸을 때는 안 싸울 것 같지? 근데 싸운 적도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누나 말이 답이야. 그래가지고 누나가 한마디 하면 알았어. 약간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누나를 좀 어려워하게 될 나이가 언젠간 올 거야. 근데 까부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금부터 누나 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건 누나가 할게. 약간 요렇게 너와는 다른 게 누나야 라는 걸 좀 보여줄 수 있도록 누나만이 가진 힘, 파워 이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누나, 우리 누나는 다 잘해. 우리 누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누나는 뭐도 잘하고, 우리 누나는 부모님도 열심히 돕고, 약간 이렇게 좀 뭔가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동생도 누나를 좀 이렇게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이거 좀 창피한 얘기인데 내 동생은 나한테 존경한다는 표현을 쓴 적이 있어. 나는 누나처럼은 못할 것 같다 이러면서 누나한테는 배울 게 많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만들어. 그럼 절대 까부지 못할 거야. 알았지? 힘내,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박땡 친구인데 선생님 요즘 너무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사춘기 오고 이런 기분은 처음이네요. 무엇을 해도 흥미가 없어요. 왜 이럴까요? 이럴 수 있어. 사춘기라서 오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살면서 계속 이런 감정은 반복적으로 시기가 찾아와.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자꾸 이렇게 처지게 되고 마음이 좀 힘들게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억지로 텐션을 올리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선생님 생각에는 그냥 약간 그래, 내가 요즘 좀 지쳤지. 그래, 이럴 수 있어. 약간 외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약간 선생님은 그런 시기가 나도 가끔 오거든? 근데 올 때 그 외로움을 약간 즐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생각하고 싶을 때 책도 좀 읽고 혼자 그냥 뭐 인터넷 봐도 괜찮고 뭐 공부해도 괜찮고 혼자 좀 하는 시간을 스스로 좀 누리는 시간으로 남과 이렇게 막 억지로 소통하고 친구 만나서 깔깔깔깔 이렇게 웃고 돌아오면 오히려 더 허무감이 찾아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걸 소화해서 요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약간 이 사춘기 시기를 잘못 보내고 나면 심하게 우울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선택을 무섭게 하는 친구들도 아주 간혹 있거든. 근데 그 정도로 내 감정이 너무 심각하다 싶으면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한테도 솔직하게 어떤 감정인지 깊이 있는 감정이 있다면 그건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오면 선생님이 답글로 달아줄게.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 김땡현 친구인데 이 친구도 사연을 2번 올렸어. 근데 이 친구가 안 그래도 요즘 큰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요즘 원래 새학기 시즌이잖아요. 이번에 초2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5학년 때 전학 와서 부쩍 친해진 친구도 같은 반이 됐는데요. 책걸스는 2개인데 3명이 안 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양해해달라고 하기엔 2학년 때부터 단짝 친구 저 말고도 친한 친구가 없고 전학 온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고민이에요. 친구가 셋이 친하면 이게 문제야. 홀수로 친하면 이게 문제야. 이게 짝수면 좋은데 홀수로 친하면 이게 문제인데 이 가운데서 조금 제대로 이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게 잘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학교를 아마 왔다 갔다 몇 번 했을 텐데 짝은 앉고 싶은 대로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즘 선생님들이 니네 앉고 싶은 대로 앉아 이렇게 안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너무 떠드니까 아마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3월에 신청한 사연이라 한 3개월 정도 친구와의 관계를 잘 유지했을 거라고 믿을게. 그 다음 친구는 이땡리 친구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져서 집에서 유쌤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이유리라는 여학생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인 성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어요. 제가 1학년 때 전교 20등 안에 들었는데 시험을 치면 칠수록 성적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전교 30등을 해도 잘한 등수가 됐네요. 부모님께선 괜찮다. 새학기부터 열심히 하고 다시 올라가면 되지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데 그래도 저에게 조금의 기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제가 1학년 땐 국어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거든요. 국어 전체 평균이 99.69였죠. 거의 만점을 받는 점수였는데 2학년으로 올라오니까 국어가 100% 서술형으로 바뀌어 있더군요. 그래도 전 1학년 때 잘했으니까 2학년 때도 잘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서술형이 100%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적었어요. 무려 16점이나 날려먹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국어에 대한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잘 알고 자신 있게 적을 수 있는 서술형 문제들도 이게 맞나? 하면서 제 답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지면서 문제를 풀다가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국어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국어가 제 평균을 살렸는데 제일 자신 있던 과목이 이제 자신 없는 과목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서술형을 적을 때 무엇이 핵심어인지 너무 길게 쓰진 않았는지 고민이 무척 돼요.
선생님, 제 국어에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중3 마지막 1년은 국어 점수 잘 받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 국어가 되고 싶어요. 제 고민 들어주세요. 이랬어. 서술형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내신 강의 때도 정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 일단 1번 단계별로 얘기할게. 1번 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 또는 뭐 교과서 활동 정리, 또 교과서 출판사마다 약간씩 이름이 다르긴 하지만 소단원 끝나고 나오는 살펴보자, 알아보자 이런 거 있어. 그 부분을 열심히 봐. 그 부분은 다 서술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서술형 문제풀이를 수업 시간에 내신 강의에서도 해. 그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키워드야. 이게 핵심 키워드야. 이게 포함되어야 답이 돼. 라는 얘기를 항상 한단 말이야. 그게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잘 살펴봐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눈으로 익혀서는 이거 알아. 이거 절대로 시험장 가서는 아는 게 아니게 돼.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이걸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걸 쓰는 연습만 하는 서술형만 할 게 아니라 객관식 문제들도 객관식이 서술형으로 안 나오라는 그런 게 정해진 게 없어.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도 항상 서술형으로 변형되어 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표시하거나 중요한 핵심 문제라고 교재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서술형이다 라고 생각하고 답을 가리고 써보는 연습을 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 서술형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내가 항상 누누이 강조해서 얘기했지. 가져와! 제발! 갖고 와! 선생님, 이 서술형 문제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거 맞을까요? 이거 감점 당할까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좀 물어봐. 내가 얼마나 질문을 좋아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괜찮아. 선생님 많이 질문해도 좋으니까 가져와. 게시판에 글 하나에 그 대신 하나씩 질문 올려서 선생님한테 확인을 받아. 그럼 선생님이 부족한 건 보완을 해줄 거고, 모자란 건 채워서 이렇게 이런 내용을 써야 한다라는 걸 알려줄 테니까 꼭 그렇게 확인받고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서 서술형 봤으면 좋겠어. 서술형이 100%라니 많이 힘들겠다. 이거 정말 힘들 수 있어. 힘든데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준비해두면 정말 완벽하게 학습 내용을 얻어갈 수 있을 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열심히 공부해주면 돼. 알았지? 앞으로 내가 유리 질문 하나 볼 거야. 알았지? 지켜보겠어.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의 사연 이번 주에도 선생님이 잘 들어줘 보았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엔 들었을지 모르겠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고민으로 또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가져올게.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